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지금 국내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2023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구조를 보면 줄여서 2배사 근연기,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요. 분류과세되는 양도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금융상품을 보유하였을 때는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15.4%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전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지만 연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개정 후 세법에서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2023년부터 종합과세인 2배사 근연기, 분류과세인 양도퇴직소득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그럼 왜 신설되었을까요? 현행법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2월 공제가 불가하며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상이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2월 공제를 허용하고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이 통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형 ETF에서 3천만 원 손실, 해외 상장 ETF에서 4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 상장 ETF의 수익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었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손익을 합쳐서 최종적인 순이익으로만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그럼 무엇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할까요? 소득세법 제87조의 6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 채권의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금이자, 배당금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 2월 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금액보다 먼저 차감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등이며 기본공제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이며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 해외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 비상장 주식,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가 포함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 실현이익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종목은 매년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익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 실현이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종목은 매년 2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익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이때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 금액과
기타 금융투자 소득 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 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만약 국내 상장 주식 등에서 올해 3천만 원의 손실, 내년에 7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올해의 3천만 원 손실이 내년에 7천만 원 이익에서 공제되어 4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 소득의 세율은 20에서 25%입니다.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부분은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억 원 이하인 부분은 22%,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가 됩니다. 현행 및 개정 소득세법의 주요 금융투자상품별 과세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적금의 이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고 주식배당금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었던 주식양도소득, 파생상품소득과 비과세소득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비과세였지만 2023년부터 과세로 변경되는 부분이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원천징수는 금융회사별로 반기별로 인별 소득 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 징수합니다. 기존에는 실현이익이 전액 인출이 가능했으며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22%를 제외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반기별 원천 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종결되고 개인 투자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5% 세율이 적용되는 자, 환급 대상자, 결손금 확정 필요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세액을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관련된 증권사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되는 세법 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